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어저께 경기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 저희 강아지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걔가 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리뷰를 못 하고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리뷰해드릴 경기는 어제 있었던 울산현대와 수원삼성 경기입니다. 울산이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저는 이 경기가 너무너무 울산 팬들한테는 제일 재밌는 경기가 올해 제일 재밌는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방적이지도 않고 막 밀고 당기는 맛이 너무 오래 있다가 딱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기였기 때문에 울산 팬들한테는 정말 모든 게 다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수원 팬들한테는 언제 이기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울산이 조금 더 요소요소에서 저력을 발휘했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그 제목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울산이 이제 홈팀이었고 이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정말 이 경기가 우리 그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걸로 가는 그 어떤 전형적인 90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좀 그런 흐름 속에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수원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지 이제 울산 얘기가 길어지니까 뒤로 빼고 수원 얘기부터 할 텐데 수원은 제가 보기에는 참 그 빠진 자리들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건희 선수 자리가 꽤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승범 선수 자리가 좀 크긴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전반전 선발로 나온 게 권창훈 선수랑 정상빈 선수였습니다. 투톱으로.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그 김건희 선수는 중앙에서 좀 버텨줄 수 있는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선수가 최근에 이번에 좋았던 거는 딱딱하고 뭐 키도 큰데 이 발재간이나 스피드에서도 장점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그로꾼이라고도 하죠. 막 끌고 다니고 부스러 다니는 타입이었다 그러면 정상빈 선수는 이제 측면으로 많이 돌아나가고 이 뒷공간을 노리는 거에 장점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지탱해줄 선수가 없는 거죠. 제리체르스잔이 발이 너무 느리고 기본적인 플랜 A가 역습인데 제리체르스잔이 너무 발이 느려가지고 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 역습 축구에는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고 수비력도 약하고 그런 면이 있고 그렇다고 이제 니콜라우르스잔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김건희만큼 버텨주질 못하죠. 그런 고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권창훈 선수를 최전방에 쓰는 것도 권창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기술과 볼키핑을 믿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상으로 니콜라우가 들어오면서 조금 그런 전반 초반에 정상민 선수가 보여줬던 그 활발함이 조금 떨어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중원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뭐 강영욱 선수도 잘하고 뭐 김민호 선수도 좋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고승범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있잖아요. 그게 어마무시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이제 그 많이 뛰는 선수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도자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이런 효과라고 하죠. 12명이 뛰는 효과라고.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받았던 그런 효과, 그런 칭찬들인 건데 예를 들면 역습할 때 이 선수가 만약에 여기 있는 고승범 선수가 이쪽에 뭐 있었던 고승범 선수가 많이 뛴다라는 게 장점이 뭐냐면 공격할 때는 이렇게 2명만 올라갈 수 있는데 고승범이 올라가서 3명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빨리 내려오니까 수비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수비가 원래 공격 2명 해야 되는 거를 3명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원래는 보통 다른 선수였으면 얘가 공격 올라갔으면 수비를 7명이 해야 되는데 얘는 많이 뛰니까 8명이 하는 효과. 그러니까 12명인 거죠. 순간적으로.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 고승범은 사실은 프로 무대에서도 K리그 무대에서도 유난히 많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어디 가나 사랑받고 감독들이 이뻐하는 선수들이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빠지다 보니까 고군분투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많이 안 뛴다는 얘기는 아닌데 고승범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좀 유난히 특별했구나 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좀 중원에 사냥개가 한 명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전반 5분이었나요? 6분이었나요? 그때 정상빈 선수 쪽에서 그 조현우 선수 가슴에 안긴 슈팅이 있었잖아요. 과감한 역습에서 나온 슈팅. 그게 이제 제가 수원에서 많이 잘 될 때 봤던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중계화면 기준으로 좀 바뀌어 있겠지만 고명진 선수 공을 빼앗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후방 이쯤에서 뺏은 다음에 빠르게 그 역습을 친다거나 수비 라인이 이렇게 깊이 낮아지지 않은 상황 뭐 최정우 여기 잡혀있다 그러면 한 요쯤에서 끊어가지고 바로 앞으로 투입하고 여기서 마무리해버리는 게 수원의 잘 될 때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온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원에서
실수를 유도하고 있던 그 사냥개 고승범이 빠진 이후로 수비는 내려서 가지고 하는 수비는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서 괴롭혀가지고 쇼카운터 치는 그 어떤 역습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수비들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진짜 많았잖아요. 고승범이 막 부딪혀가지고 우당탕 하나 나와서 거기서 이제 정상민이 마무리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수원으로서는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명이 빠진 김건희랑 고승만 빠진 자리가 아무래도 이 수원 팀 전체적인 콘셉트한테 조금 변화를 주고 있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뭐 전반기에 승점을 좀 많이 쌓아놨으니까 조금 다른 권창훈이 또 들어왔으니까 다른 전략을 써가지고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제 울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기는 팀들은 언제나 칭찬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북현대가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를 좀 돌아다녀 보면 여론이 경기마다 많이 바뀌죠. 이긴 경기 뭐 2대0 뭐 3대0 이기거나 뭐 이제 특히나 FC 서울전은 3대2로 골을 많이 넣고 이기니까 그래도 평가가 좋았던 것 같은데 성남전 끝나고 딱 가니까 조금 좀 평가가 또 이제 그 박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어떤 의미라고 하냐고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가장 1차적으로 오는 거는 1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평가가 오는 건 결과에서 옵니다.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울산도 어저께 만약에 수원한테 졌다 그러면 아 재밌는 경기였다 잘했다 이런 얘기 안 났을 것이고 또 아마 평가가 그렇게 나왔겠죠. 아니 언제까지 공 돌리냐, 빨리 페널티 박스 안에 가서 싸워야지 왜 계속 공 돌리고 만드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느끼는 그 분위기 차이는 울산은 그래도 진 경기에서 비판의 강도가 답답하긴 한데 언제 좀 더 완성도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전북 팬들께서는 조금 답이 안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느낌이 그러니까 불만이 경기 결과에서 오는 불만들은 매한가지인데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에 스타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스타일 문제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는 경기가 있고 이기는 경기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 팀이 하려는 축구가 뭐라고 이게 우리 팀 축구야라고 좀 선언하는 팀들이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팬들한테 인내심을 이렇게 인내심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대표적인 팀이 강원이죠, 사실. 그 팀은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기다려보자라고 하잖아요. 감독님이 색깔이 워낙 뚜렷하니까 안 되면 자르긴 잘라야 될 텐데 그래도 일단 기다려보자. 시간이 필요한 축구잖아 라고 이거 약간 강원 팬들은 공유하고 계신 느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울산이 이번 시즌에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제대로 다 나온 이게 만약에 골이 안 들어갔으면은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경기 마치 영화와 같이 그렇게 뚜렷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90분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전반 초반에는 정상빈 선수가 있을 때 특히나 정상빈 선수가 있을 때는 굉장히 수원이 몸이 가벼웠습니다. 가벼운 느낌이었죠. 그래서 페널티킥도 얻어내고 초반 슈팅도 때리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실점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울산의 발단입니다. 이 경기를 대역전극인 느낌으로 만들어주게 된 발단. 이 영어로 쳤을 때는 좀 주인공의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다음 전개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청용 선수의 그 미스가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점골로 오는 과정이 이제 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이제 울산스러운 축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전술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얘가 가면 안 되죠. 조금 드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울산이 풀백을 올렸을까? 라고 하는 점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 경기 좀 많이 봤던 게 설영우 선수가 굉장히 왼쪽 측면에서 활발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왜 좋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파이브백을 뚫으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좌우 간격을 벌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내려선 팀 상대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공격전진에서 위협적인 선수는 지금 이동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준 선수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동준, 옛날에 알던 이동준은요 약간 측면에 서가지고 여기서 이제 1대1 돌파해서 들어온 선수였는데 요즘에는 다른 거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그 강원전이었나요?
그 터닝슛 기가 막히게 넣었던 거, 강원전이었죠. 그런 거라던가 오늘 이번 경기에서도 이동경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넘겨줬던 장면 있잖아요. 가슴으로 잡아놓고 때렸던 장면. 그런 장면들 잘 보시면 이동준 선수가 라인을 타지 않고 중앙 쪽에 들어와 있고, 특히나 잘 움직이는 데가 이 공격수가 한 명 있고 공격수 쪽에 이 수비가 딸려나가 있을 때 이 뒤를 이렇게 들어가요. 이 선수 키만 살짝 넘겨주면, 키만 넘겨서 여기 들어오면 내가 뛰어 들어가면서 마무리하겠다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선수가 결국 윙포워드잖아요. 윙포워드를 잡는 건 보통 윙백이나 풀백이 잡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라인을 안으로 좁혔었을 때 얘가 끌려나가지 않게 이쪽을 누군가가 공략을 해주지 않으면, 이쪽 측면을 공략을 해주지 않으면 이 선수가 여길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러려 그러면 이 윙백이 올라와서 얘를 끌어내줘야죠. 그러니까 김태환이나 설영우가 공을 많이 잡고 공격에 관여를 해줘야지 얘를 잡으려고 얘가 딸려나가면 여기가 이렇게 1대1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가속해버리면 이동준 따라갈 선수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중앙 수비수 중에.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1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런 풀백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용호 선수가 이 와이드하게 쓰는 게, 요렇게 쓰는 게 이제 해서 김태현 선수 쪽을 좀 잘 공략을 했었는데, 요쪽에 이런 장점이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와이드하게 쓰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쪽 끌어낸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이쪽 뒤를 공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요렇게 서 있으면, 요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패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루 패스가. 여기가 딱 봐도 좁잖아요. 그쵸? 근데 이쪽을 와이드하게 끌어낸다. 그리고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엔 이렇게 설 수도 있어요. 보통 윙백들이 조금 한 칸 높여서니까 아예 여기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딸려 내려가죠. 얘를 패스를 못 잡게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윙포워드가 일로 빠지거나 아니면 고명진이든 왼발 쓰는 선수들이 이쪽에 올라와서 조금 편하게 얼리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각이 납니다. 요렇게 해서 얘를 뒤로 끌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쪽에 그냥 좁혀져 있으면 공을 자꾸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쪽 미드필더나 이쪽한테 공을 자꾸 여기서 이렇게 깊이 받는 게 아니라 요쯤에서 받습니다. 그럼 패스 길이도 적절하고, 한 요쯤까지 내려오면 패스 길이도 적절하고 좀 뭔가 주기 편하게 생겼죠. 벌써 딱 줄이.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박호나 이청용 선수가 자꾸 주고받기 시작하면 이 선수가 수비를 어떻게 할까요? 까다롭잖아요. 공 자꾸 받으면 내 쪽에서 뭔가 공이 도니까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끌고 올라옵니다. 여기를 잡으려고. 그럼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와이드하게 쓰면 쓸수록, 이렇게 더 쓰면 쓸수록 그 다음에는 아까랑 다르게 이 두 명 사이의 공간이 크게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선수는 가속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그냥 와이드하게만 쓸 때는 가속거리가, 옵사이드가 이렇게 잡혀버리면 가속거리가 요맨캔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 지워야 되겠네요, 브러쉬를. 자, 요 정도 잡혀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속할 수 있는 거리가 요만큼이나 되죠. 이거를 또 특히나 돌아뛴다? 그럼 더 되죠. 그러면 이게 패스가 이렇게 들어갈 때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요런 쪽에서 설영우 선수나 김태현 선수가 올라와서 공격하는 게 의미가 있다. 지금 울산이 왜 풀백을 올렸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개 과정에서는 이청용 선수가 완벽했던 장면을 하나 놓쳤고, 하지만 어려웠던 장면을 다시 그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마무리하면서 쫓아가는 정도까지가 전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흥미진진하고 막 엄청 막 손에 땀을 쥐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전반이다 보니까 잔잔하게 한 방씩 주고받고 약간 울산이 유리하게 운영하는데 수원 잘 버티네 라는 느낌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오는 게 울산의 수비가 흔들리면서 찾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수원이 나쁜 경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 2가 있는 경기를 계속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꼽고 싶은 가장 아쉬웠던 장면 두 개가 그거거든요. 그 권창훈 선수 헤딩으로 해서 골대 때린 장면, 그 다음에 강현묵 선수 거를 조현우가 막은 장면인데, 그 두 개 장면이 왜 수원다운 장면이었냐면, 그 찬스를 만든 것 자체가 다 양쪽 윙백들이 올라와서 만들었어요. 그 권창훈 선수 헤딩할 때는 중앙 쪽에서 이제 역습해 가면서 중앙 쪽에 이제 막 모아놓고, 와이드하게 쓴 게 김태환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크로스를 올려준 거죠. 이게 지금 수원이 이번 시즌에 잘 될 때 많이 써왔던 거. 윙백들이
뒤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쭉 올라오면서 직선적으로 올라오면서 자기 발 앞에 들어온 거를 딱 크로스 올려주면서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좋은 장면이었는데 그게 딱 들어맞아서 권창훈 선수가 헤딩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마무리가 안 됐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장면 잘 보시면 그 아까 광현묵 선수 장면은 그건 이기재랑 김태환이 만들거든요. 이기재 선수가 왼쪽에서 땅볼로 강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서 원두지 선수 머리 맞았던 걸 기억하는데 맞고 김태환 쪽으로 갔고, 그게 이제 반대편으로 연결되면서 강현묵 선수 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전형적인 장면인 게, 잘 생각해보시면 그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기도 해요. 약간 운도 따랐지만. 왜냐면 왼쪽에서 크로스, 이게 중앙에서 머무르다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이 처음에는 이기재 쪽에 쫙 쏠려 있다가 중앙에서 올라와 있다가 그게 또 반대편에 있는 김태환 쪽으로 갔는데 위협적인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오른쪽 보다가 왼쪽 딱 보면 그 다음에 오른쪽은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강현묵 쪽으로 왔는데 그걸 누가 막았다? 조현우가 막았다. 저는 조현우는 미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간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천에서 그 대구 대구 FC에 있을 때부터 너무 싫어했던 선수라고. 지금은 좋아하지만 그때 부천 FC의 수많은 슈팅들을 다 걷어내는 걸 보면서 저 머리 세운 저거 뺀질이 저거 진짜 싫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 게임 뭐같이 하네와 같은 찬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하는 선수고 그걸 막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게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위기를 조현우랑 골대가 버텼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조현우 선수한테 연봉을 얼마 주든 간에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대단한 선수라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넘긴 골키퍼. 네. 다들 이청용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게가 이제 위기를 넘긴 장면이었고, 절정은 역시 이청용 선수의 그 한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참 멋진 개인 기술 두 번으로 만들어낸 거죠. 오른발로 때리는 척하면서 하나 넘기는 장면, 그게 정말 멋진 장면이었고, 두 번째 저는 슈팅도 되게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그 슈팅을 잘 보시면 왼발로 깎아차거든요. 그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면, 이거 뭐 제가 정확히 다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그 인터뷰를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왜 깎아찼냐고 왼발로 무슨 생각이었냐고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부러 원바운드 시키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각도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슈팅을 뭐 요쯤에서 때렸으니까 각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이거 슈팅을 어렵게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노동건 선수의 그 팔 방어 범위 안에 쪽으로 때리면 반응이 되거든요. 왜냐면 좁으니까 간격 각도가 없으니까 반응이 되니까 깎아찼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바운드가 되면 반응이 안 되는 데로 오니까, 무릎 높이로 오면 반응이 안 되잖아요. 발도 안 못 뻗고 손도 내려가기 힘들거든요. 저는 일부러 깎아찼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해요. 저는 깎아찼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 슈팅 장면까지 정말 완벽한 이 경기를 들끓게 하는 절정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울산이 많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많이 만드는 축구를 하는 거에 기저에 깔린 경기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울산 끝나고 보니까 홍명보 감독님이 우리는 내려서지 않겠다, 뭐 그런 축구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이런 때 힘을 발휘한다고 봐요. 지금 수원은 결국에는 역습 축구를 노리고 경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역습 때마다 슈팅을 많이 만들고 좋은 장면을 만드는 건 알겠고, 그게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수원한테 적합한 축구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 틀렸다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울산 같은 팀, 그다음에 개개인 능력이 좋고 조금 더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한다 그러면,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때려 넣는다고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조금 더 안에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도 고집스럽게지만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크로스가 굴절되는 상황에서든 뭐 어떻게 해서든 뭔가 찬스가 왔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집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틀린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호와 이청용이 만들어낸 그 장면은 결국에는 울산답게 두드린 결과가 아닌가, 결과적인 얘기긴 하죠. 하지만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은, 결말은 이동주 대 슈팅이었다. 그래서 완벽한 3대1 승리인 것처럼 보이는 경기였다. 하지만 75분까지는 정말 피말리는 경기였고, 절정과 결말이 완벽하게 이 모든 위기 상황을 다 해결하는
그런 멋진 마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경기들이 진짜 재밌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무난하게 5대0, 6대0 이기는 거를 사실은 그냥 특정 팀을 응원하시는 서포터들께서는 원하시겠죠. 3대0, 4대0 막 그냥 너무 완벽하게 막 이기는 경기들을 원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경기들도 굉장히 이 팀에 대한 애정과 그런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경기가 아닌가. 아, 우리 팀 이런 경기도 이기잖아. 너무 멋있어. 아, 너무 짜릿했어. 나 다음에 경기장 또 가고 싶어. 그 이청용 선수 왼발 때려가지고 그 옆구리 흔들릴 때 제가 경기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소름이 돋았을까. 제가 소파에 앉아서 보는데도 소름이 돋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맛 때문에 경기장에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경기는 멋지게 싸운 울산한테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또한 좀 패배해서 아쉽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멋진 이번 경기 한정으로 정말 멋진 악역이 되어준, 마치 배트맨 시리즈의 조커나 베인 같은 멋진 그런 경기를 보여준 수원한테도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고, 수원도 이제 빨리 정비해서 또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를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늦었나요? 리뷰가? 하지만 뭐 이렇게도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리뷰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